대한민국에서 50대가 된다는 거, 이게 단순히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경제적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 40대라면, 아니면 이미 50대에 들어섰다면,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거예요. 한국의 50대는 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왜 이 나이대에서 고독사 비율이 30%를 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저축도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잠시 한 남자를 떠올려 볼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했고 연봉은 억 단위였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어요. 52세가 되던 해 이분은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걸 회사 인트라넷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이분이 가진 전문성은 20년 전에는 희소했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한 지금 그 경험은 시장에서 더 이상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구식 기술이 돼버렸어요. 혹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국내 기업들의 재무회계 부서에서 인공지능 도입률이 1년 전 17%에서 지금 28%로 급등했어요.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대형 회계법인들은 이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인력 투입 규모를 자랑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기반 분석의 속도와 정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입 회계사 채용은 줄어들고 있고요. 기존 인력 중 가장 먼저 정리되는 대상은 연봉 높은 경력직이에요. 바로 50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전문성이 쓸모 없어진다는 거. 이건 공포영화 설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온 분들도 50대가 돼서 회사 나오면 재취업 시장에서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이 제시하는 급여는 이전 소득의 절반에도 안 미치거든요. 지금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계시면 이 얘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안정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최근 공개한 로봇 보셨어요? 모든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심지어 텀블링까지 하더라고요. 이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노동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직도, 전문직도, 관리직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일자리 잃는 건 50대가 마주하게 될 7가지 위기 중 첫 번째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위기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얘기에서는 왜 50대가 아파도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50대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져요. 어깨가 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자주 깨는 거,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근데 돈 없는 50대한테 병원은 치료받는 곳이 아니에요. 통장 잔고 확인하고 한숨 쉬게 만드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해버려요. 건강검진 얼마나 자주 받으세요? 검사 결과지 받아들고 추가 검사 필요하다는 말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남자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이분은 퇴직 후 첫 해에 건강검진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검사비 30만 원이 부담스러웠대요.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뭐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그 통증은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50대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키우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프면 병원 갔잖아요. 근데 50대가 되면 아프면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요. 검사비 얼마지? 약값 얼마지? 입원하면 어떡하지?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취업 안 되면 여전히 부양해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보태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건강은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요. 만약 지금 어딘가 아픈데도 병원 안 가고 계시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미래의 나한테 더 큰 청구서를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50대야말로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못 챙긴 건강을 본격적으로 돌봐야 할 나이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건강을 더 방치하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위기의 본질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수천만 원이 남아있고 매달 이자랑 원금 갚으면서 동시에 자녀 학비랑 생활비 감당해야 하는 게 대다수 50대의 현실이에요. 장기적인 계획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치가 돼버렸어요. 오늘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이번 달 카드값이 있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해요? 50대 중반 되면 인생의 전성기처럼 보이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실제로는 자식 뒷바라지랑 부모 부양이랑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요. 에듀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건 자녀 교육비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서 정작 자기 노후는 텅 비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학생 자녀가 2명이면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그 돈 어디서 와요? 바로 여러분이 모아둔 노후 준비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면 여유 생기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시대의 청년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그 기다림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에듀푸어가 끝나면 간병푸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해요. 부모님 돌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부모님처럼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50대는 많지 않아요. 다음 얘기에서는 왜 50대가 집이 있으면서도 가난한지, 그 집이 어떻게 족쇄가 돼서 발목을 잡는지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집 산다는 거, 이건 단순히 거주 공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30년짜리 금융계약에 서명하고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아요. 30대나 40대에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사셨다면 그때는 직장 있었고 월급 들어왔고 대출금 갚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5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입은 줄거나 끊기는데 대출 원리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금리마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건 겉으로는 번듯한 집 가졌는데 정작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끼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까 그 남자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퇴직 후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 200만 원이 숨통을 조였대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했대요.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대출 줄이자고요. 근데 아내 반응이 차가웠고 그 대화는 이혼 직전까지 갔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고 자녀 교육 환경이고 인생 전체를 건 투자거든요. 집값 오르기만 바라면서 버티는 50대가 많은데 집값이 올라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살던 동네 떠난다는 거, 이건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쌓아온 관계랑 익숙함이랑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자산이에요? 아니면 부채예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50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질문 자체를 피하려고 해요. 집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고민 반복하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소득원 만드는 공부나 투자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 6번째 위기 얘기할게요. 퇴직금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모든 50대가 경험하는 충격이에요. 퇴직금 받는 순간에는 이 돈이면 한 30년은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 가치는 매년 떨어지고 예상 못한 지출은 끊이질 않아요. 자녀들 독립이 늦어지면서 퇴직금은 어디 쓴 것도 별로 없이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그제야 노후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돼요. 더 무서운 건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판단력도 함께 흐려진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밀려오고 평소라면 안 했을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요. 고수익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남은 돈 넣거나 검증 안 된 사업에 뛰어드는 50대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조급함과 불안감이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지천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인데 현실에서 50대가 알게 되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통장 잔고의 바닥이에요. 지금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돈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가 남아 있어요. 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7번째 위기의 본질이에요. 다음 얘기에서는 왜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지, 그 고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비율이 전체 고독사의 30%를 넘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혼자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발견되기까지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처럼 보이는데 통계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이 시기에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고립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되고 당사자조차 자기가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더 무서워요. 한국의 50대 남성한테 직장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인 경우가 많아요. 친구 대부분이 직장 동료고 모임도 회사 중심이거든요. 퇴직이나 실직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소득 끊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고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그 남자분 다시 떠올려 볼게요. 퇴직 후 첫 달에는 동료들이랑 연락 주고받았는데 3달 지나니까 연락 빈도가 급격히 줄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없었대요.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다들 바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근데 그건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존심이 연락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50대에는 이혼이나 기러기 아빠 생활 또는 부모님 사별 같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가족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50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는 독립했거나 멀리 살고, 배우자와는 멀어졌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이랑은 연락이 뜸해요.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면 외부 활동도 자연스럽게 위축돼요. 경조사 참여하려면 돈 들고, 지인 모임 나가려면 비용 발생하니까 하나둘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걸 자발적 고립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문 닫고 세상 밖으로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인데 그 시작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랑 맞닿아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발적 고립에는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왕년에 잘 나갔던 기억이랑 현재 초라해진 모습 사이의 괴리가 사람 만나기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가 누굴 만나겠어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사회관계로부터 단절시켜요. 그리고 그 단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만약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고립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50대가 마주하는 7가지 위기 살펴봤어요. 재취업 어려움, 건강관리 포기, 미래 계획 불가, 부모 부양 압박, 하우스푸어, 퇴직금 고갈, 사회적 고립. 이 7가지 위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이 얘기의 목적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첫걸음이 바로 현실 인식이거든요. 다음 얘기에서는 이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미리 감지할 수 있는지,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경고 신호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랑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같은 위기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50대의 경제적 위기에는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고정 지출이 소득의 70%를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보험료, 대출 원리금, 통신비, 관리비 등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 고정 지출이 소득의 70%를 넘는다면 예상 못한 지출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경고등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달 지출 메우려고 다음 달 돈을 끌어다 쓰고 계시다면 위험해요. 세 번째 신호는 건강검진을 1년 이상 미루고 있거나 아픈 곳 있는데도 병원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건 현재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더 큰 문제를 예고해요.
네 번째 신호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의 정확한 액수랑 예상 고갈 시점을 모르는 상태예요.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다섯 가지 경고 신호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위기의 초입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대응 시작하셔야 할 때예요. 근데 경고 신호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게 바로 위기 대응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재테크나 완벽한 은퇴 설계라는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숨통을 틔우는 작은 변화들이거든요. 장기적인 30년 계획보다는 당장 1년에서 2년 내에 고정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실행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보험료 한번 점검해 보세요. 50대가 되면 20대나 30대에 가입한 보험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황에 안 맞는 보험은 과감히 정리해야 돼요.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두의 휴대폰 요금제 점검하고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하면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거창한 꿈꾸기보다 작은 기술 배워서 60대가 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사람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 지역사회랑 연결된 일, 경험이랑 신뢰가 중요한 분야들은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랑 인맥은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유연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세 번째는 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빚 내서 더 좋은 아파트 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요. 자기 능력에 맞는 집이 가장 큰 행복감을 줘요. 무리한 대출로 큰 집에 살면서 매달 원리금 걱정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살던 동네 떠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 얘기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50대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게 뭔지, 왜 준비가 부정보다 나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어요. 지금까지 50대가 마주하는 7가지 위기랑 경고 신호,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뭘 하실 건가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 마주하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해요. 첫 번째는 부정이고, 두 번째는 준비예요. 이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어요. 부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를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아무 변화 없이 오늘이랑 똑같은 내일을 반복해요. 준비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하자.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한테 위기가 안 오면 그냥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게 돼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한테 위기가 오면 모든 걸 잃어요. 이건 비대칭적 도박이에요. 준비의 비용은 크지 않은데 준비 안 했을 때의 대가는 치명적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죠. 아까 그 남자분 마지막으로 떠올려 볼게요. 이분은 이 영상에 나온 것과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도 나는 다를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바꿨대요. 3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 대부분 잃었고 건강은 악화됐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대요. 후회하는 건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준비 안 한 거래요. 여러분은 그분이랑 같은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만 할 수 있고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요. 50대의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스템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정부가 해야 할 일 있고 사회가 바뀌어야 할 방향이 있지만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비싼 아파트 소유하는 게 성공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능력에 맞는 삶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50대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에요.
더 많은 빚내서 누가 더 좋은 아파트 샀나 자랑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돼요. 그 자랑의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50대 이후의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50대가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하는데 고민만 깊어진다면 이건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바꿔야 할 문제예요. 근데 사회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바뀔 수 있어요. 고정 지출 줄이고 건강 챙기고 사람들이랑 관계 유지하는 거.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험료 점검 전화 한 통, 이번 주 미뤄뒀던 건강검진 예약,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 하나면 돼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위기 왔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돼요. 준비한 사람이랑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셨어요. 현실을 직시하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오직 행동뿐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50대의 슬픈 현실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50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